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7회 쓰기 51번 문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안내문, 광고, 이메일, 편지, 문자 메시지 등등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쓰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써보게 하는 문제이지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문장을 한 문장씩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5점, 니은에 5점 해서 51번 문제 총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67회 토픽 51번은 어떤 내용의 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을 읽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해서 두 문장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나와 있고, 네, 휴대전화죠. 휴대전화가 있고,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자, 문자 메시지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문자 메시지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 선생님 아직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바쁜데도 제 면접 준비를 띠리링 기억.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면접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띠리링 니은. 면접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했어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후배예요. 그죠? 왜? 선배님 하고 말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선배, 후배 이렇게 많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선배, 후배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선배,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후배님 이렇게 부르지는 잘 않아요. 선배님, 누구누구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데 후배에게는 그냥 보통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선배들에게 선배들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 선배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 민수 선배님 또는 은영 선배님 이렇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름에다가 선배님 부르고 후배들에게는 그냥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저의 후배들은 저에게 정선 선배님, 정선 선배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선배에게 고마워서 보냈어요. 선배님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고마워해요? 도와줬어요. 도와주신 덕분에 했어요. 그럼 무엇을 도와줬어요? 찾아야죠? 그렇죠. 면접 준비를. 네. 선배가 이 사람에게 면접 준비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덕분에 면접을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면접을 잘 봤어요. 하지만 아직 결과는 몰라요. 왜? 아마 다음 주쯤이면 아직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선배가 도와줘서 내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쵸?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역 부분에는 면접 준비를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이야기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죠? 니은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아두고 나서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자, 기역 부분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바쁜데도 제 면접 준비를 띠리링. 자, 51번 문제는 어떻게 정답을 써야 합니까? 먼저 필요한 단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하고 함께 쓰면 좋을 문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51번은 항상 씁니다, 입니다, 으십시오 요런 가장 높임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면접 준비를 띠리링 어떤 단어 들어가야 되지? 다음에 읽어보면 되겠죠? 도와주신 덕분에. 자, 그럼 돕다 라는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쵸? 돕다. 또 보다. 면접을 보다 있잖아요. 그쵸? 면접 준비하는 거를 선배가 봐줬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돕다, 보다. 또 있나요? 네. 요 단어 2개 정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문법 생각해 볼게요. 아어주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서, 어서. 하나 더 들어가면 될 거예요. 도와주다, 도와주어서, 도와주셔서. 왜냐하면 한 단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하다, 고맙다. 요 말을 꼭 쓰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장의 마무리는 씁니다입니다. 요렇게 됐네요. 그러면 요런 순서로 이어서 정답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또 봐주셔서 면접 준비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죠? 또 신경 쓰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써주셔서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돕다 보다를 가지고 요렇게 한번 다 해보면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괜찮아요. 신경 쓰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51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국어 3급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을 안 써도 이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크게 마이너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몇 점이에요?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런 의미이면 대개는 점수를 잘 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런 건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거는 마이너스 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요, 어요로 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들어갑니다. 1점 또는 2점. 그래서 요거에서 3점이나 4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씁니다,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 어떻게 써야 하는지 벌써 알아봤어요. 니은 한번 볼게요. 자, 아마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띠리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아마 저거예요. 아마 뭐예요? 100% 확실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죠? 그래서 아마 하면은 결과가 띠리링. 근데 결과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쓰는지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열심히 읽어야죠. 결과가 나오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가 나오다 라는 동사를 쓰면 좋겠네요. 그죠? 자, 결과가 나오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발표되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나오다 찾아가지고 썼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나오다, 발표되다. 근데 이거 100% 아니에요. 아마. 그러니까 추측의 문법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을 것이다. 또는 을 것 같다. 이런 문법. 미래니까. 그죠? 다음 주니까 미래잖아요. 그래서 은 것이다, 은 것 같다가 아니고 을 것이다, 을 것 같다. 이렇게 미래 추측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씁니다, 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정답을 연결해서 정답을 쓰면 되네요. 한번 볼까요? 나올 것입니다. 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발표될 것입니다.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점수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1번 문제가 좀 쉽지 않았나 선생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답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어떻게 문제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건 잘 들어간 것 같다 라고 확인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7회 51번 문제 선생님과 같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52번으로 여러분 만나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